안녕하세요. 재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 중에 요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. 구현 레이어에서 사실 도구 레이어긴 한데 어쨌든 XX 매니저나 XX 프로세서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보통 가지냐를 물어보셨는데, 요걸 제가 댓글을 달아놨었는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간단하게 코드를 보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예제는 오랜만에 저스트 쪽 코드를 가져왔는데요. 여기도 보시면 지금 프로세서나 뭐 핸들러나 요런 걸 쓰고 있습니다. 뭐 리더니 뭐니. 참고로 지금 이 저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지금 제가 많이 못 건드리고 있긴 하지만, 만들 때 표준 레이어를 요렇게 구축을 하기로 한 프로젝트예요. 요거를 표준 레이어를 요렇게 쌓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무조건 맞춘다를 전제를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놓은 전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비즈니스 레이어가 분명히 복잡해지고 복잡도가 올라가고 요구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커질 거를 제가 가정을 하고 4단 레이어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은 요 임플먼트 레이어 도구입니다. 임플멘테이션이 아니라 도구 레이어를 빼버리려고 이제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규모가 작기 때문에. 애초에 그냥 뭐 사실 비즈니스, 가령 여기 뭐 이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삭제하는 게 되게 뻔한 코드들이잖아요. 그치만 여기서는 제가 원래는 시간이 제가 많으면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, 코드가 점점 이 복잡해졌을 때 요 도구 레이어들이 어떤 이점을 갖다 주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렇게 했던 건데, 그 측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매니저랑 프로세서들은 무슨 책임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이 없습니다. 네, 요 친구들은 무책임한 애들이에요. 예, 무책임한 애들이고,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문제입니다. 왜냐면은 요게 어떤 얘기냐면요. 여기 핸들러도 똑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이름을 봤을 때 얘가 지금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. 가령 뭐 프로세서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뭐 라이크를 하고 뭐 좋아요를 삭제하고 요런 게 돼 있고, 핸들러라 돼 있는데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네. 요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얘가 그럼 얘는 핸들러가 아니라 뭐 애초에 가면은 얘는 그냥 모디파이어여야 되지 않나? 해야 되지 않나? 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. 뭐 스펠링이 저게 아닌가 보네요. 모도파이어구나. 네, 어쨌든 요런 생각들을 이제 뭐야? 모디파이어. 네. 요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사실 제가 근본적으로 저 댓글에도 적어 놨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,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여셨을 때 프로세서나 핸들러나 여기 뭐였죠? 매니저나 요런 애매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, 여기 클래스에. 그러면은 그게 그 프로젝트의 배드 스멜입니다. 굉장히 구린내를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중점으로 리팩토링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리팩토링 대상이고 한데 왜 굳이 이런 이름을 써야 되나요?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, 요런 레이어를 만약에 구축을 해서 4단 레이어를 구축을 하고 요거를 지키기로 한 경우라면은, 어쨌든 우리가 내부 팀에서 정한 규칙이면 지켜야 될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좀 애매한 애들한테 이런 이름을 주는 건 거죠, 사실은.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, 뭔가 처리하고 하긴 하는데 업데이트는 아니고 뭔진 모르겠고, 일단 그냥 좀 처리하니까 뭐 공통된 게 처리하는 거니까 요렇게 짓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, 약간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책임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자체도 무책임한 경우가 상당히 무책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. 애초에 프로세서라면 사실은 함수들이 다 그냥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될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라이크를 하고 리무브 라이크를 하고 요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, 그리고 뭐 핸들러인데 모디파이 뭐 업데이트를 하고,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모디파이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름을 봤을 때 딱 애매한 것들, 그리고 리더,
보면은 읽겠죠. 읽기만 하죠. 라이터는 여기 없네. 네.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지금은 좀 빠르게 4단 레이어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. 뭔가 비즈니스가 분명히 커져서 도구들이 많아질 거고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많아질 거라서 요런 레이어가 필요하겠지를 상정하고 이렇게 구축을 한 거거든요, 제가. 근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선 요런 되게 애매한 무책임한 클래스가 많을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로세서, 매니저, 핸들러가 많으면 요거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,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? 그러니까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클래스 명만 봤을 때 얘가 뭘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베스트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게 많다는 거고, 가령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프로세서라고 쳤을 때 요게 엄청 많다면 프로세서 클래스가 만약에 한 20개가 돼요.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아니면 뭐만 하면 다 매니저예요. 매니저 클래스를 했는데 다 매니저, 라이크 매니저, 매니저, 유저 매니저 다 매니저 돼 있고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CRU들 다예요. 보면은 이제 안티 패턴에 이 안 좋은 게 퍼지는, 코드가 안 좋은 게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대략 말씀드린 건데, 느낌을 프로세서라고 돼 있고 CRUD 다 있고 검색 기능 다 있고, 그냥 왜냐면 프로세서라고 치면 일단 다 할 수 있어 보이니까, 핸들러라고 돼 있으니까 CRUD 다 들어가 있고,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코드가 점점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한 가지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일 거잖아요. 책임이 한 가지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 단일 책임을 안 지킨다는 거고.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에 요게 많다 하시면은 한번 왜 이 네이밍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? 그리고 딱 한번 코드를 보시고 근데 얘는 뭔가 사실 이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, 뭔가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, 아니면은 얘가 처리하는 함수가 엄청 많다 하면은 이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요런 신호를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요런 이름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얘 책임이 지금 당장 애매해서 약간 조금 무책임한 상태로 오히려 잘 보이게, 얘가 이제 배드 시그널이라는 리팩토링 대상이라는 시그널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장기적인 리팩토링 대상인 걸 수도 있고요. 당장 책임이 모호해서 지정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는 요런 모호한 이름이 있는 클래스들이 너무 프로젝트에 많지 않게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또 노하우 중 하나 아닐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. 댓글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네, 그냥 무책임하고 모호한 책임이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패턴을 주의하긴 해야 됩니다. 저도 의도적으로 제한해서 쓰는 것 중 하나고,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, 그런 거죠. 너무 소프트웨어가 작을 때는 분명히 모호함이 있거든요. 아직 덜 컸기 때문에. 저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저스트가 어쨌든 제가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일부러 요걸 더 나타낸 거긴 했었는데, 키우고 있질 못해가지고,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으셨는데 레이어를 너무 크게 잘게 나눠 놓으신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럼 레이어를 그냥 좁히시면 됩니다. 아니면은 이 도구 레이어 같은 경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옵셔널하게 필요한 경우만 리더 같은 걸 만든다, 이렇게 하셔도 되고. 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리팩토링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, 최악의 경우는 프로젝트 전체가 책임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.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 프로젝트에 여럿 한 4개, 5개 미만으로 프로세서나 핸들러나 매니저가 있다면은 그래도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, 왜냐면 책임이란 게 항상 딱 보자마자 얘는 책임이 딱 이거야 라고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아직 그리고 약간 좀 더 지켜보고 얘를 책임을 줘야겠는데? 아니면 약간 지금은 아직 우리도 개발 중이라 책임이 모호한데?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항상
무시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다고 이건 중간 과정. 중간 과정이 만약에 50 개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. 근데 뭐 어느 정도 그 통제된 중간 단계를 유지하는 거는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이기 때문에 고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"어떤 책임이 있냐?"에 대해서는 "무책임이다."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아무튼 좀 많이 고민을 해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 코드에서 구독자분들 코드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